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격을 결정한 시점이, 감정평가 현황 시점이 2019년 1월 달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마도 적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저렴하게 된 거예요. 네, 이번 주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꿈꾸는 우리 가족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34720 김포에 있는 아파트고요. 3억 1,400에서 1회 유찰돼서 2억 1,98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59제곱 25평형 아파트고요. 21층이에요. 21층 중에 21층이니까 탑층이죠. 탑층은 기준층보다 조금 저렴하게 거래가 됩니다. 자, 말소기 준 권리 2018년 5월 3일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소멸.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은 2018년 8월 22일 말소기 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전입, 확정, 배당 다 해서 우선 변제권 가졌고요. 또 보증금이 1,0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소액 임차인이죠. 꿈꾸는 우리 가족님 질문 내용이요. 3주차 과제 등록합니다. 법원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조급함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물건을 보다 보면 막 입찰을 하러 법원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주 동안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 물건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세요. 정말 많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에 나오니까 너무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 물건은 그래서 혼자 모의 입찰을 하기로 하셨어요. 현장 답사 일지를 정리를 해 주셨어요. 역세권이라고 판단되었지만 김포 골드선이 2량짜리 지하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GTX-D의 영향력을 논하기에는 너무 이른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근 지역의 신규 입주로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를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조사를 잘 하셨어요. 실제 거래 가격은 3억에서 3억 2천이고요. 전세가는 2억에서 2억 4천, 현재 매물은 3억에서 3억 5천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인근 통계를 감안할 때 3억 원 정도의 낙찰이 필요한데, 하지만 월세 임대용으로 고려하면 어렵습니다. 매가가 거의 3억인데 월세는 고작 75만 원이잖아요. 보증금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물건은 월세 수익보다는 2년, 4년 동안 전세로 임대한 후에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물건이죠. 내 집 마련하기는 참 좋은 물건 같아요. 추가 조사한 내용도 있네요. 3년차 신축 아파트, 초등학교, 지하철역, 학원과 이마트가 근접하고 김포시 타 지역 및 인천광역시 신규 주택 공급으로 전세 시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사 너무 꼼꼼하게 잘 하셨어요. 지도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지역이 매매나 전세 거래는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에요. 낙찰가가 저렴하다면 단기 시세 차익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2주 동안에 보고 있는 분들이 평균 10명 정도고요. 또 인근의 매각 가율이 95%예요. 그래서 저렴하게 낙찰받기는 쉽지 않겠다. 실수요자들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낙찰가가 이렇게 저렴하다면 좋겠지만 싸게 낙찰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얼마에 낙찰이 되는지 5월 12일에 한번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는 거북선님 물건이에요.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6억 1,600에 1회 유찰돼서 최저가 70%인 4억 3,12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전용이 39평이에요. 방이 4개죠. 방 4개짜리 13층이네요. 40건 중에 13층이니까 기준층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말소기준 권리 먼저 찾아볼게요. 2016년 5월 12일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고요. 그리고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 소멸입니다. 이 집에는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신고한 게 아니라 현황 조사한 내용이네요.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는 2016년 6월 7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죠. 그리고 특이사항에 세무자 주식회사 JTK의 대표이사로 확인됩니다. 아, 지금 이 물건이 JTK라는 회사 이름으로 낙찰을 받은 거고요. 이 소유자인 회사의 대표이사, 결국은 집주인이라는 얘기네요. 자, 질문사항 볼게요. 목적은 시세 차익이고요. 이 물건을 선정한 이유는 중앙 경의선에 인접해 있고 도보로 10분 이내입니다. 10분 이내 구리로 차량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롯데백화점과 상권 접근이 용이하고 아파트 바로 앞에서 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어서 직장인들이 차량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3월에 같은 평수 실거래가 5억 5,300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산 신도시 아파트가 매매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 10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 경매를 받는 게 시세차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10년 전이 아니라 20년 전의 물건들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현재 가격으로 팔면 시세 차익이 나죠. 10년 전 물건이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매수할 사람들이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물건은요, 사이즈가 적지 않아요. 이렇게 평형이 좀 큰 물건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방 4개짜리 물건을 원하는 사람들보다는 방 3개짜리 물건을 원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그리고 모의 입찰 가격을 4억 5천으로 쓰셨는데요. 낙찰가가 그렇게 낮지 않을 거예요. 밑에 보시면 인근 통계라고 있죠. 인근 통계는 이 근처에서 매각되는 매각 가율이에요. 그래서 12개월 전에는 91%, 9개월 전에는 92%, 그리고 최근 6개월에는 93% 정도로 매각되고 있거든요. 낙찰가의 93%는 5억 7천 정도죠. 그러니까 그렇게 4억 5천 정도로 낙찰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지금 가격이 감정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최근에 거래가가 6억 2천에서 6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거든요. 층에 따라서, 조망 상태에 따라서 가격차가 꽤 많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종류의 물건은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물건은 너무 좋습니다. 다만 경쟁이 예상이 되는 물건이죠. 다음 물건은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예요. 2018 타경 9275. 여기 중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채권자가 또 경매를 넣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름이 두 개라서 하나 9275로 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입찰하시는 분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아파트고요. 5층이네요. 2억 7,650만 원에서 1회 유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달에 첫 기일이 잡히고 경매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5월 달에 다시 재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근저당이에요. 그리고 근저당, 가압류 모두 소멸이고요. 임차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죠. 누가 경매를 연기시켰나 했더니 채권자가 경매를 계속 연기를 시켰군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연기됐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권리상 깨끗한 물건이에요. 자, 이 물건은 최근 실거래가가 2억 7천이고요. 2억 3, 4천에만 낙찰받을 수 있으며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에 경매를 신청한 곳이 여러 군데일 때 경매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경매를 넣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각 다른 사건 번호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하나로 그냥 진행을 해요. 중복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 물건들은 낙찰가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조금 더 외곽에 좀 인기 없는 물건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현재 시세로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2019 타경 10944 안양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4억 9천에서 1회 유찰돼서 3억 9천2백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4층이네요. 25층 중에 4층이죠. 자,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땅이 있고 밑으로 가처분이 있어요. 가처분은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처분은 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네, 이혼을 하셨나봐요.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가처분을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근데 벌써 날짜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8년도이고, 그래서 10년이 이상 이미 지났고요. 그리고 가처분을 설정을 하고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은 효력이 없는 가처분일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이제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가처분이 어떤 건지 판단을 좀 해보시고요. 판단이 안 된다. 특히 이 가처분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가처분이다. 라고 하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물건은 괜찮아요?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들 판단이 안 될 때는 그냥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안양 동안구에 꾸준히 시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은 대단지, 쇼프마, 도서관, 이마트, 편의시설이 가깝습니다. 저층이고 4층이죠. 4층 저층이고 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 입찰가를 4억 3천5백만 원 쓰셨어요. 4억 7천에서 4억 9천 정도고요. 전월세 같은 경우에 3억 5천 정도죠. 인근의 낙찰가가 꽤 높아요. 인근에 이거 100%가 넘는데 4억 9천 이상 쓰는 건 이 물건은 100% 넘으면 안 되겠죠? 자, 질문이요. 안양 지역에 8,000세대가 넘는 공급이 있습니다.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공급이 많이 되면요. 기존의 아파트에 살던 전세입자들이 다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 아파트의 매가랑 전세가는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매가랑 전세가가 인근에 새로 생긴 다른 새 아파트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입주하는 시점에서는 특히 전세가가 크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자, 아파트로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을 찾는 게 어렵네요. 초보자인 만큼 아파트로 경험을 쌓는 것이 맞을지 빌라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임대 수익을 원하시지만 아파트로 임대 수익 나는 물건들을 고르기가 어려우셨군요. 임대 수익이 나는 물건들은요, 이렇게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월세를 낸다는 건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은 사람들이 월세를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인 가족이나 가족하고 떨어져서 혼자 일을 하고 계신 아빠, 그리고 회사원들, 이렇게 좀 더 작은 물건이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물건들이에요. 지금 계속 보신 것처럼 25평 이상의 이런 아파트들은요,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들어가죠. 직장인들, 혼자 사는 분들, 이런 분들,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만한 물건들을 고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약간 외곽이고요. 또 시세 차익이 크게 나기 어려운 물건들이죠. 그래서 아마 거북선님 눈높이에서는 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물건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월세를 내고 사람들이 삽니다. 빌라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계속 보시다 보면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다음번 과제는 임대 수익 나는 물건으로 한번 골라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꿈뚜리님 물건이에요. 2019 타경 20855. 역시 두 개의 사건 번호가 있고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채권자가 2명이라서 각각 경매에 넣고 결국 물건 하나로 20855로 진행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입찰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경기도 수원에 있는 아파트고요. 감정가 3억 9천 신건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84제곱 32평형 아파트죠. 자, 먼저 말소기준 권리를 찾을게요. 근저당의 말소기준 권리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압류가 있는데 지분으로 있네요. 여기 다 지분으로 있죠. 그런데 경매를 넣은 곳에서는 경매를 어떻게 넣었어요? 경매 넣은 사람이 강제 경매는 지분으로 넣었고 임의 경매는 전체로 넣었네요. 그래서 결국 이 물건은 지분 물건이 아니라 일괄 매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괄 매각이어야 돼요. 지분으로 경매가 진행이 되는 물건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분이라는 건 공유자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고 나서 다른 공유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분 물건은 하지 않으실 거예요.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일괄 매각 물건으로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 밑으로 지분 물건들 다 소멸이고요.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살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요. 이행 권고 결정이 있다고 나옵니다. 여기 이행 권고 결정이 있사오니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져 있죠. 사건명은 퇴직금이고 원고소가 1,300만 원 가량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입찰 금액에 포함되는지 따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사건이 있는 것은 우리 낙찰자가 그렇게 관여할 내용들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입찰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임차인이요.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이것만 고려하시면 돼요. 그들만의 싸움, 그들만의 이야기들은 채권자들끼리 해결을 하게 될 것이고요. 법원에서 배당을 받을 만하면 배당을 받고, 법원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배당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전 집주인한테 또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은 오직 임차인에 대한 것뿐이라는 거. 그래서 퇴직금에 관련된 이행 권고 결정은 우리 입찰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리상으로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물건이요. 2019 타경 2655입니다. 여기 물건 번호가 있어요. 물건 번호 1번, 물건 번호 2번. 한 소유자에게 있는 물건을 여러 건이 진행을 할 때 물건 번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땡땡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물건을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 번호 1번은 벌써 매각이 됐네요. 물건 번호 1번은 벌써 매각이 됐고요. 지금 하실 수 있는 물건은 물건 번호 2번입니다. 이렇게 물건 번호가 있는 물건들은요. 반드시 물건 번호 2번이라고 입찰서에 쓰셔야 돼요. 부천에 있는 아파트고요. 2억 1천만 원에서 1회 유찰된 1억 4천7백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용 60제곱 25평형 아파트예요. 6층이네요. 12층 중에 6층이고요.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 질권이라고 있어요. 질권은 이 위에 있는 근저당에 속한 거예요. 을4와 을4-3으로 되어 있죠. -3은 앞에 을4에 속한다. 그래서 채권 최고의 3억 3,600은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 물건에는 임차 내역이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소유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2억 2,500만 원, 전세가는 1억 5천만 원. 오래된 아파트이나 낙찰 시 전세를 끼게 되면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오래된 아파트이고 초등학교가 조금 멀리 있으며 교통도 썩 좋지 않은 편입니다. 위 아파트처럼 오래되고 교통이나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지 않은 단점과 가격적인 장점이 서로 배치될 때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교통이나 초등학교를 반드시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가격이 먼저죠.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감정가 또는 최저가보다 청구 금액이 많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지금 청구 금액이 더 크죠. 2억 8,700만 원이 청구 금액인데 감정가보다 더 높은 금액이에요. 채권자가 돈을 다 못 돌려받겠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채권자의 빚이 집 가격보다 높구나. 하지만 낙찰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낙찰된 가격으로 잔금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채권자들은 못 받은 돈이 얼마가 되든 10억을 못 받았더라도 상관없이 모두 그 채권은 소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못 받은 채권을 전주인을 따라다니면서 전주인이 다른 재산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다니면서 채권을 회수를 하기도 합니다. 낙찰받은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또 빚이 너무 많은 집들도 경매를 통하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물건은 2018 타경 108094입니다. 역시 중복이네요. 채권자가 2명이 있어서 사건번호 하나로 진행하고 있어요.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5억 6,600에서 1회 유찰된 4억 5,28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84제곱 32평형 아파트네요. 낙찰이 됐네요. 오늘 낙찰이 됐군요. 4월 20일 16명이 들어와서 100% 넘게 낙찰이 됐습니다. 2등도 100%가 넘었어요. 이렇게 낙찰가가 높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치가 그만큼 높다는 거죠. 지금 이 물건의 감정한 시점이요. 2019년 1월이에요. 벌써 1년이 더 지났죠. 그동안에 이 물건은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감정가 자체가 저렴한 물건이다.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고요. 밑으로 근저당. 가처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가처분은 근저당에 속한 가처분이라서 소멸합니다. 최근 실거래가가 6억 7,300, 6억 6,900, 전세가는 4억 7천입니다. 근처에 수암초등학교, 보람초등학교 등 학군이 좋습니다. 교통이 야공합니다. 낙찰가가 6억 1,500, 109%로 낙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현재 거래되는 가격보다는 그래도 한 6천 정도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질문 내용이요. 채권자 기일 연기 신청서 된 물건인데 왜 기일 연기를 신청했는지 그 의도가 궁금합니다. 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사람들이 근저당권자들이죠. 이렇게 기일을 연기하면 그 동안에 이자가 더 많이 붙게 되겠죠. 근저당권자의 연체 이자는 금리가 꽤나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채권자들이 기일을 연기 신청을 종종 해요. 그래서 최근에 법원에서는 이렇게 그냥 무의미한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기일 연기 신청한 이유는 이자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예요. 종종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요. 왜 감정가 혹은 시세보다 훨씬 낮은 최저가로 경매에 붙여졌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가격을 결정한 시점이 감정평가 현황 시점이 2019년 1월 달이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격이 아마도 적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1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가가 저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는 입찰을 할 때 기준 가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이미 과거의 가격이죠. 우리가 입찰을 할 때는 항상 어제 팔린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큰 때는 감정가 자체가 저렴한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이렇게 저렴한 감정가의 물건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꿈틀이는 물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분들은 내일 업로드 해드릴게요. 또 내일 봬요. 안녕.